네, PC와 스마트폰 사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또 이에 따라서 정보화와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보안입니다. 네. 하지만 이 관리적 측면이나 제도적인 인식의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죠. 자, 그렇다면 현재 보안 시장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고 대표님, 먼저 이 보안의 정확한 의미와 종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접하고 있는 게 보안인데요. 사실 네. 이제 뉴스 9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뭐 보안이죠. 보안은 안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이제 차단하는 걸 의미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이 뭐 축적, 가공, 유통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핵심적인 이슈죠. 이제 핵심적인 산업인데 네.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정보 그 자체, 아니면 뭐 주체, 객체, 공간의 물리성, 기술 기반으로 융합되고 있는 융합성. 그래서 네. 세 가지 정보 보안, 그다음에 물리 보안, 융합 보안으로 나뉘고요. 정보 보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스 같이 도스 공격 많이 당했잖아요. 네. 컴퓨터나 네트워크 상의 이제 정보 혹은 안티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정보 보안이고요. 네. 물리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신변부터 시설물, 주거 공간, 빌딩 같이 뭔가 이렇게 식별이 되는 이렇게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물리 보안이고요. 네. 뭐 기업으로는 S1이나 AT캠스나 KT텔레캅 등이 있고 융합 보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커지는 분야인데 IT 기술과 이제 타산업 융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제 기술들. 그래서 이쪽 해당되는 보안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차량 블랙박스나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보안 장비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보안 칩 등이 해당됩니다. 네. 융합 보안이 이제 점점 다양화되고 좀 복잡화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또 각종 산업 분야에서 동향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좀 네. 복잡해지고 이제 다양화되는데 네네.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인증, 출력, 관계, 영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인증은 이제 보면 스마트 카드나 온라인 접속에 해당되는 게 인증이고 네. 출력은 이제 말 그대로 출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융합 보안 관계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각종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그걸 통제하는 걸 의미하고요. 네. 지능형 영상 보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감시하는 거죠, 일종의 방범이나 교통이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같은 게 해당되죠. 그래서 네. 사물 인터넷이 이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같이 융합 보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스마트카나 스마트홈 아니면 교통 항공 보안이나 의료 보안 그리고 이제 SOC와 관련된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보안이 매우 네. 중요하고요. 이에 대한 시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이 보안과 관련한 이 분야도 굉장히 관심도 그렇죠. 높아지고 네. 계속해서 이 분야도 늘어나죠. 확장되고 맞습니다. 심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런 보안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수치가 매우 큰데요. 그 2015년 이제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벌써 124조를 돌파했고요. 2020년쯤 되면 한 200조 정도, 어. 19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미국이 42% 정도를 전 세계 시장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국내는 작년에 이제 한 9조 정도, 그리고 이제 18년 정도 되면 한 13조 정도의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보안 시장은 이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지능형 타겟 보안 공략 기술입니다.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네. 계속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숫자가 있는데 네. 표적 공격이 월 80회 이상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데이터 침해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매우 어마어마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기술 연계성 시장인데 네. 이 역시 그 막 정보가 워낙 얽혀 있다 보니까 네. 하나가 뚫리게 되면 다른 곳도 뚫릴 여지가 크죠. 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 시장은 물리 보안입니다. 네. 이제 물리 보안 요즘에 이제 묻지마 범죄나 네네. 각종 테러들이나 아니면 침범, 네. 어떤 시설에 대한 침범이나 주거에 대한 침범 등 시장인데 네. 연평균 24%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중 인증 기술인데 이게 다중 인증은 사실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죠. 뭐 암호 관련해서 보안 토크나 휴대폰이나 USB에 네. 아니면 지문이나 아니면 바이오 인식 등이 다 해당되는데 이게 2가지 이상 쓰게 되는 네. 다중 인증 시장도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최근 보안 시장 또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그 밖에 또 주목해야 될 보안 시장 종류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국내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네. 될 회사들도 좀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는 예. 대로 이제 전체 시장이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보안 시장이 좀 공략해야 될 대상이면서 알아야 될 대상인데 네. 우선 이제 이 시장은 정보 보안과 다중 인증과 물리 보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다중 인증 보안 시장은 이제 2012년에부터 매년 17%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7년 정도 되면
한 54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나 장치 관련해서 연평균 모두 11%씩 성장하고 있는 매우 좋은 블루오션이고요. 네. 중국의 경우는 이제 위험 관련 시점이 보통 그 공휴일 전자상 거래. 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경계가 늦춰지는 듯한 시점들. 네. 그리고 모바일 거래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피싱 등이 주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도 2014년에 이미 정보 보안 시장이 228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모바일 사용, PC 사용이 늘면 PC 보안이 중요하고 그렇죠. 모바일 사용이 늘어나면 그렇죠. 모바일 보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 이제 정보 보안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랩이나 하울이나 이스트 소프트 기업들 외에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좀 해외에서도 옛날에 이제 테스트 마켓으로 봤는데 이제는 네. 매우 중요한 아시아권의 예. 레퍼런스 시장으로 보고 있고 네. 전 세계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산업 제어 시스템 시장도 한 연 20%씩 성장하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제 고객 세분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하고 스마트홈 시장의 홈 시큐리티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IoT가 활성화되니까 스마트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시장 그리고 이제 보안 장비의 DIY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DIY 요? 왜냐하면 예. 이제 1인 가구가 커지다 보니까 네. 자신에 맞게 쉽게 휴대할 수 있고 네. 보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직접. 직접 장비를, 프로그램 예. 사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맞춤으로 네. 하고 예,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도 커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홈 보안 시장이 2017년쯤 되면 1조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네. 1인 가구랑 같이 가는 거죠. 네. 네. 이런 보안 시장 뭐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한계를 그렇죠.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제. 시도도 있을 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직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실제 우선 이제 보안 교육이 사실 우리가 안 받아봤지 않습니까? 보안 네. 교육 부재가 이제 첫 번째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보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 일관된 가이드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보안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하고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오히려 해커들입니다. 아. 이제 국내 세계적인 해커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뭐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안은 보면 방어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침범 기술이 더 고도화되거든요. 침범. 맞습니다. 침범. 그래서 침범에 대한 적극적인 좀 재해석과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육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긍정적 측면에서는 기술적 측면과 일자리 전문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 보안 전문 기업이 매우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보안은 잘못된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보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사건이 항상 커져서 막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네. 그러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IoT 관련해서 공격 경제적 피해가 2020년쯤 되면 17조 7조 17조 이상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마어마한 네. 규모로 성장이 맞습니다. 되네요. 네. 예. 그 피해 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산업 경제적 가치로 좀 바라보고 이제는 좀 소 지키고 네.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